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FOMC를 앞두고 다소 신중한 흐름을 나타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금요일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코스피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이 징크스가 있거든요.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7거래일 만에 어제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어떨지 궁금한데 우선 한 주간의 종목들의 움직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AI 버블론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블랙록 그리고 BOA가 반박에 나섰고 메타, 엔비디아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는 구글의 TPU 공급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올해 3분기까지 반도체 장비 매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온 만큼 마이크론에 대한 AI 시장 집중 소식까지 들려왔고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나온 가운데 다시금 우리는 반도체에 집중하면 되는 건지 궁금한데 반도영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산업의 추가 성장, 게다가 이 쇼티지, 부족 현상에 대한 것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 2027년 하반기까지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AI 산업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순환매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어떨 때는 AI, 데이터 센터, 로봇 이쪽으로 계속 순환매적인 에너지까지 순환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 외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순매수를 통해서 강도를 상당히 많이 높여나간 그런 타이밍이고요. 전일자죠. 현대차 그룹의 전반적인 상승 동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현대차 그룹의 향후 방향성, AI라든지 아니면 로봇, 자율주행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헤드 CEO에 대한 변화까지 주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전일자 상승 탄력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평가 그리고 그를 통한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 교두보가 확실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 여기서 기존 내재화 전략을 포기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변화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안내드렸던 현대 모비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추천드렸던 현대 모비스가 이제 관세라고 하는 그 리스크를 통해서 그 하방 압력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인 로봇과 이 AI 성장의 모멘텀을 통해서 전일자 신고가 갱신까지 나타난 그런 구간이죠. 목표 가격을 35만 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전일자 35만 원 돌파 이후 지금 현재는 전일자 상승에 대한 물량을 소폭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봇 테마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누가 연결고리를 보여줄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로보티즈냐 클로봇이냐 많은 종목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현대 모비스가 원티어 탑 대장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시너지 안에서 가장 주목도를 높여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 전일자는 현대 오토에버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현대 모비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35만 원 돌파 이후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35만 원 목표가 달성 이후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부 정책 효과로 인해서 연일 중소형 건설사가 강세 흐름 나타냈고 미국의 정책 효과로는 로봇과 자동차주들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주까지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 이 안에서 어디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ABL 바이오가 경고가 풀리면서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로봇 섹터의 집중도, 특히 외인은 로보티즈 쪽에 대한 매수, 그리고 기관은 레인보우 로보티즈와 로보티즈 두 종목에 대한 매수 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주인공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AI 산업에서 연결고리를 보여주면서 최종 보스적인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산업에 대한 다음은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으로 포인트를 잡겠다라고 하는 이 발언과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굉장히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의 과거 발언이 있었죠.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10억 개의 칩, 그리고 1테라와트의 전력, 그리고 1억 대의 로봇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온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젠슨 황이 얘기한 것처럼 칩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이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1테라와트에 대한 전력, 우리나라 안에서는 원전과 변압기, 전선 부분에 대한 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새롭게 주목도 트럼프 정책에 힘을 입을 로봇 섹터까지 흐름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8월 초반에 다시 한번 하반기에 돌아서 안내를 드리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 이 구간에서 30만 원, 한 28만 원 정도 구간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눌렸을 때 제 공략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35만 원으로 안내를 드렸던 상황이죠. 11월 달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11월 중순 정도에 다시 한번 우리 럭키세븐을 통해서 재추천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11월 말부터 전일자까지 신고 가격까지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향후의 움직임, 지금 현재는 5일선 위에서 이격을 살짝 벌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35만 원까지에 대한 돌파 여부에 주목도를 높이고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는 이제 로봇손 관련된 이슈, 관련주로 시메스까지도 전일자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에서 대장주 쪽으로만 자금이 계속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략. 저는 이런 기조가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 특히 내년 초반에 있을 CS 2026까지 우리가 감안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럭키세븐에 대한 전략,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소통 창구에서도 추가적인 전략 코멘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잠시 뒤에는 클로봇까지 종목 점검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종목 점검으로는 바이오주 중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라고 하면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거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만 130%가량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도 7.8%로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에이프릴 바이오에게 이벤트 3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벤트 이전까지 저희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면 되는 걸까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11월 11일 날 딱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름이 참 예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페브르데이날 선물을 좀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변동성이 좀 커졌던 구간은 20선에 대한 하회와 다시 한번 돌파, 이게 여러 번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20선을 타고 움직이면서 우상향 포인트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오늘 ABL 바이오의 이제 경고 해제를 통해서 제약바이오단에 대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차트 안에서 눌림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
지속적인 우상향의 대장적인 종목들의 조정을 이용한 전략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에이프릴바이오 목표가 48,000원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48,000원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오가나이드 측정 솔루션 관련해서 토모큐브를 볼 수 있겠는데 선두주자라고 오가노이드 시장 열리면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엄청난 장대 양봉을 뽑은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7%대 급등이에요. 11월 12일에 언급해 주셨는데 단기 상승률은 53%의 목표가 달성까지 당연히 나왔습니다. 추가 전략 있을까요? 네, FDA의 동물 실험의 축소 관련된 이슈가 토모큐브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을 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자, 토모큐브는 올해 초반에 굉장히 강력한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눌림목에 대한 공략을 잡고 대응하는 그런 종목이었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에 대한 상승. 이 구간에서 우리는 사실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나타나겠죠. 지금 토모큐브의 글로벌적인 탑티어적인 그런 그 계측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지금 오가노이드 관련된 대장 종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한 60%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토모큐브와 프로티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음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 이제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하나씩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모큐브 다음 종목에 대한 슈팅까지, 그리고 토모큐브는 목표가 매일 올렸던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을 67,000원으로 상향하면서 단기적으로 물량 해소 나오는 것, 특히 이제 5일선 플레이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목표 주가 올려주셨던 토모큐브 이번엔 67,000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로봇 관련한 종목들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에게는 클로봇이 있습니다. 11월에만 보더라도 두 차례나 언급해 주시면서 강조를 제대로 해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어제 또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그 안에서 11월 달부터 본다면 33%의 상승률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홀딩 해야겠죠? 네, 클로봇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9월 초반에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그 초입 구간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이후에 상승에 대한 동력이 굉장히 잘 나타났는데 두 번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 시장 조정에 의해서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11월 24일 그리고 27일 28일, 3일간에 걸쳐서 거의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안내와 강조를 드린 그런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이때의 목표 가격이 48,500원이었죠. 12월 1일 날 다시 한번 48,550원 돌파가 나타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또 한 번 AS를 드리면서 이 구간은 재진입해서 전고점을 노려보자라고 다시 한번 목표 가격 유지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 안내를 드렸죠. 전일자까지에 대한 상승, 저는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전 고점, 물량을 해소한 이후에 슈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본다면 5일선 플레이로 진행하시면서 목표가 5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하이커님께서는 클로봇은 진짜 클 로봇 종목인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목표 주가 52,000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클로봇 외에는 로보티즈 볼 수 있겠죠. 위원님께서 코스닥 시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35만 원 유지 말씀해 주신 바 있었고요. 사면에 대해서는 9월 달에도 한 차례, 11월 말에도 한 차례 언급해 주셨고 목표 주가 5만 원 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공략주들도 차례대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들일까요?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일자, 현대차 그룹의 이제 향후 사업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AI,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이다라고 한다면 카메라에서 라이다로 변경되는 이 전략적인 측면에 우리는 포커스를 높이자. 그를 통해서 새로운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을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SOS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 오토에버가 시장에 대한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SOS랩의 성장 모멘텀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라이다 센서 그리고 모듈 쪽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피지컬 AI 시장에 대한 성장을 통해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카메라 이미지 센서 아니면 카메라 모듈 그리고 라이더에 대한 장착까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로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부터 로보틱스 사업까지에 대한 전략 포인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율주행으로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거의 한 반년간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면서 바닥을 완전히 확인한 그런 구간 그리고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목표 가격은 약간 욕심을 조금 버리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 이 구간까지 트레이딩 13,500원까지 매매적인 전략으로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400원을 잡을 거예요. 1,400원 가격이 60선과 20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SOS랩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500원, 손절 라인은 1,400원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대형주를 안 갖고 나오면은 럭키세븐에서는 시간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일자 이번 주에 정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LG그룹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삼성 그리고 두산, 한화, HD 현대 이런 종목들 전일자는 현대차까지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요 근래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바로 LG그룹이죠. LG전자, LG이노텍 등등에 대한 상승 그렇게 본다면 지금 LG그룹의 마이크로소프트 양 턴키 공략 포인트 어떤 것을 잡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종목 LG CNS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소버레인 AI 관련해서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코스피 200에 정규 편입이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죠. 12월 12일 정도부터 본격적인 수급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오늘이 12월 5일이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그룹에서는 턴키를 통해서 원팀 LG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략 포인트까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자율주행,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에이전트로서의 운영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다시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6월달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10만 원 돌파 이후 정말 쉬지 않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11월 달에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전일자 60선에 대한 돌파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7만 원 안착 이후부터는 저는 좀 더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매매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오늘 전일자 시간에서 상승력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갭상승이 크게 나타나면 따라가시기보다는 눌렸을 때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고요. 저는 1차 목표가 75,000원을 안내드리고 손절 라인은 55,000원 완전 전 저점을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가 안 나오면 또 서운하겠죠. LG CNS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 라인은 55,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위원님은 화요일, 금요일마다 뵐 수 있는데 워낙에 위원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앞으로 위원님 매일 볼 수 있다면서요. 네, 화요일하고 금요일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전략을 안내드린다라고 한다면
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이 대형주 또는 대형주 다음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이제 매매적인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형주 지속적인 상승에서 소외를 받는 것이 아닌 중간중간에 대한 전략 포인트를 안내 드리면서 약간 그 테마가 다른 투트랙 전략에 대한 소개를 지속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자 로보스타에 대한 상승 그리고 로보티즈에 대한 상승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주 그리고 오늘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화상 연결, 그리고 오늘처럼 화요일, 금요일에는 직접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